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과학선생님 김은혜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무엇을 배웠죠? 힘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여러분. 힘은 뭐지? 일단 물체를 밀거나 당길 때 힘이 작용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힘은 물체의 빠르기 혹은 물체의 운동 방향 혹은 물체의 모양을 변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힘을 또 표현하는 게 있는데 어떤 단위를 쓴다? 뉴턴이라는 단위를 써서 힘의 크고 작고를 나타낸다. 그리고 화살표를 써서 힘의 방향과 빠르기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도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 좀 힘들어 이런 게 좀 틀렸다는 건가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과학에서의 힘은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 힘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학에서는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가 변할 때 힘이 작용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라는 얘기지 선생님 그럼 일상에서 힘들어 이런 말을 사용하면 안 되겠네요. 그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 오늘 뭘 배울 거냐면, 지구가 당기는 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체를 당기거나 밀거나 할 때 힘이 작용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지구가 당기는 힘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게가 중력의 크기임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량과 무게를 구별할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에 대해서 일단은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겠네. 하나는 무게, 하나는 중력, 그리고 질량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으로 일단 가보실게요. 옆에 보면은 높은 곳의 물을 아래로 떨어지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지금 잠깐 해보세요. 높은 곳의 물을 아래로 떨어지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높은 곳의 물을 아래로 떨어지게 하는 힘은 무엇일지 생각을 해보시고 적어보시고 네, 다 적어보셨으면 오늘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는 나무에 매달린 사람을 얼마만큼의 힘으로 끌어당길까요? 지구가 사람을 당기는 힘을 측정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용수철 저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용수철 저울에 1kg의 사과를 매달았을 때 우리는 지구가 사과를 9.8N의 힘으로 아래로 잡아당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을 아주 큰 용수철 저울에 매단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울을 보니 588N의 힘으로 지구가 잡아당기고 있네요. 이것이 바로 몸무게입니다.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는 지구가 얼마만큼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는지와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력이라고 부릅니다. 몸무게의 단위로 킬로그램을 생각하고 있나요?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는 틀린 표현입니다. 이제부터 질량과 무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과학에서 킬로그램은 질량의 단위입니다. 양팔 저울에 추를 올려 평형을 이루게 하여 질량을 측정하죠. 하지만 무게는 중력의 크기입니다. 무게는 용수철 저울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질량의 9.8배가 무게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1kg이 9.8N이 되는 것이죠. 60kg인 사람은 몸무게가 588N이 되네요. 우리는 왜 60kg이라고 쓰는 질량과 588N이라고 쓰는 무게를 구별해서 사용하는 것일까요? 이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 달로 떠나봅시다. 98N. 달에서는 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런 걸까요?
달에서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은 지구에서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의 6분의 1 정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몸무게가 98N이 되는 이유죠. 그렇다면 달에서의 질량은 어떻게 될까요? 몸무게가 98N으로 줄었으니까 60kg의 6분의 1인 10kg이 된 걸까요? 달에서도 지구에서처럼 60kg이네요. 지구에서의 질량과 똑같군요. 아하! 중력의 크기가 달라서 무게가 변하는 거군요. 이것이 바로 질량과 무게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여러분이 지구에 있던 달에 가던 안드로메다로 여행을 가던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게가 변하는 것이죠. 네, 오늘의 영상을 다 보셨으면 선생님이랑 같이 교과서 통해서 볼게요. 자,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거나 비가 내리는 것처럼 지구에 있는 물체는 여러분 아래로 떨어지게 돼요. 물체는 아래로 떨어지는구나. 이것은 무엇 때문이다? 지구가 물체를 당기기 때문이다. 지구가 물체를 당기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 지구의 중력이라고 합니다. 물체를 당긴다는 건 힘이 작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 이 힘을 뭐라 그러냐면 지구의 중력이라고 얘기를 한다. 여러분 뭐라고? 지구의 중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구의 중력. 그렇다면 중력의 방향과 크기는 어떨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력의 방향 찾기 활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진마다 사람에게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을 작용점, 이 동그라미, 노란색 동그라미 있어요. 여기 노란색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 에서 시작하는 화살표로 표시를 하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화살표로 이렇게 힘을 표현한다고 배웠잖아요. 힘의 크기와 방향을.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써보세요. 자, 멈추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써보셨으면 사진마다 사람에게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을 작용점에서 시작하는 화살표로 하시고 그렇게 생각할 까닭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요, 여러분 어떻게 쓰셨나요? 이렇게 작용을 한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머리가 위쪽으로 이렇게 솟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솟아있다 그랬나?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철봉에 매달린 아이의 머리카락이, 위쪽으로 떨어지고 있는 건 좀 그렇고 향하기 때문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적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적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은요, 어떤 방향으로 되어 있냐면요. 선생님은 이 사람은 이렇게 그었어요. 이렇게 중력의 방향은 이렇게. 지구가 이쪽으로 이 사람을 당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바닥에 한 손을 짚어서 몸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바닥이 여기니까 선생님은 이쪽이 이제 중력 이쪽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요렇게 선생님은 방향을 표현을 해봤는데요. 왜냐면 이 사람의 머리카락이 여자의 머리카락이 위쪽으로 여자의 머리카락이 오른쪽 아래로 떨어져 있기 때문 플러스 여기 지금 바다 있죠, 바다. 여기 바다가 보이시죠? 여기 바다. 여기 바다. 이 바다 때문에 플러스 바다가 보이는 쪽이라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쓰셨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선생님과 비교를 해보시고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면요. 읽어볼게요. 지표면에 있는 사람은 아래 방향으로 중력을 받는데요. 아래 방향으로 중력을 받는구나.
그림 2-3과 같이 사람이 집 표면 어디에 있던지 중력은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가나다 사람이 어디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책에도 나와 있겠지만 선생님과 같이 방향이 어디로, 중력의 방향이 어디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그래서 지 표면에 있는 물체의 중력이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는지 알아볼게요. 그러면 볼게요. 네 사람이 받는 중력의 방향, 이 사람이 받는 중력의 방향은요. 선생님 만약에 옆으로, 이 사람 옆으로 가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니래. 오른쪽도 아니래요. 위쪽은요? 위쪽도 아니래. 여기 보니까 아래 방향으로 지금 중력이 작용하고 있네요.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자, 이 산에 있는 사람의 중력의 방향은요. 이쪽 아니고, 이쪽 아니고, 위 아니고, 답은 아래 방향. 오, 아래 방향? 아래 방향이네요. 그래서 중력의 방향은 아래 방향이다. 계속 밑에 방향만 있는 것 같아. 이 철봉에 매달린 아이? 아까 어디라 그랬어? 아까는 위쪽이었는데, 그래서 선생님 위쪽이었으니까 이렇게 해봤는데 아니래. 잘못한 건가? 아니네. 여기 밑에 보실까? 이거 맞네요. 요것도 밑이네. 근데 보니까 다 밑이네. 다시 볼까? 다른 것도 봐볼게요. 이 사람. 지금 이제 덤블링? 아무튼 브레이크 댄스 추는 사람인데 화살표를 옮겨서 그림의 중력 방향 표시해보라 했을 때 네, 아까 옆으로 표시했었죠? 옆으로 가볼까? 이것도 아니래요. 그러면 밑에 아닌데? 뭐지? 밑에네. 밑에 아래 방향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얘들아 다 밑에 방향이네. 이거 보니까 다 밑에 방향이야. 밑에 방향을 보니까 지 표면에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아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알고 보니까 지구 중심 방향이구나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랑 가나다가 공을 들고 있다가 가만히 놓는다면 공은 각각 어느 방향으로 떨어질까요, 얘들아? 물체는 어느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한다? 물체는 지구 중심 방향.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구 중심 방향으로 여러분 이동을 하게 되니까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옆에 부분 가보실게요. 진공 상태인 곳에서는 그럼 얘들아 중력이 작용하지 않을까? 얘들아 공기가 없다면 중력은 작용하지 않나요? 아니지. 진공은 공기가 없다는 뜻일 뿐이지 중력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진공 상태인 지구 주변의 우주에서도 지구의 중력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밑쪽으로 더 가보시면요. 우리가 물체를 들어 올릴 때 무겁거나 가볍게 느끼는 거는 물체마다 작용하는 뭐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중력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구나. 우리가 물체 이렇게 해서 들어 올릴 때 이건 너무 무거워, 가벼운데 이렇게 하는 거 물체마다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물체일수록 중력의 크기가 크고 물체에 작용하는 그래서 중력의 크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무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의 키워드가 3개가 있어서 하나는 무게, 하나는 중력, 그리고 질량이 있었는데 무거운 물체일수록 중력의 크기가 크구나. 무거운 물체일수록 중력의 크기가 크다. 그리고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무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무게의 단위는요, 힘의 단위와 같은 뭐를 사용한다? 뉴턴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림 2-4는 중력과 관련된 현상과 주변에서 중력을 이용한 예인데요. 자, 수돗물이 아래로 흐르는 거 중력과 관련된 현상이죠. 수돗물은 아래로 흐르고 고드름이 아래쪽으로 얼어붙는 것도 중력과 관련된 현상입니다.
그리고 놀이기구가 아래로 떨어진 것도 중력과 관련된 현상인데요. 그거를 이용하면은 여러분 무중력 상태를 겪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중력에 대해서 배웠는데 중력이란 무엇이냐면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을 지구의 중력이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그렇다면 그 중력의 방향은 어디다? 지구 중심 방향이다 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물체를 들어올릴 때 무겁다 가볍다 이런 거는 중력의 크기가 다르고 무거운 물체일수록 중력의 크기가 크고 이 무게의 단위는 우리는 뭐라고 쓴다? 단위를 뉴턴, 힘의 단위와 같은 뉴턴을 사용한다까지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선생님 키워드 3개 배운다 했잖아. 하나는 무게, 그리고 질량, 그리고 중력. 그럼 무게, 중력을 배웠으니까 이제 질량이 남았겠네. 그러면 무게와 질량은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둘 다 뭔가 크기, 사람의 무게, 질량 이런 거를 크기를 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냐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같은 물체의 무게를 지구와 달에서 측정하면 어떻게 될까? 무게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크기이므로 중력이 다른 곳에서는 물체의 무게도 달라지게 됩니다. 무게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니까 중력이 다르면 물체의 무게도 달라지는구나. 그렇구나. 신기하네. 그치 얘들아? 그래서 달의 중력은 지구 중력의 약 6분의 1이래요. 그래서 달에서 측정한 무게는 지구에서 측정한 무게의 약 6분의 1이 돼요. 선생님의 무게가 예를 들면 60N이라고 하면 달에 가서 선생님의 무게를 재면 10N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장소가 달라지면 물체의 무게는 변해요. 다 중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안 달라지는 게 있어. 뭐냐면 무게와 달리 장소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물체의 고유한 양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질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질량. 얘들아, 질량이 뭐라고? 무게와 달리 장소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물체의 고유한 양을 질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게의 단위는 뉴턴을 썼지만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이나 그램을 사용해요. 어차피 1kg은 1000g과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달에 가도 만약에 선생님 60kg예요. 그럼 달에 가도 몇 킬로? 60kg가 돼요. 물론 선생님이 60kg란 얘기는 아니야, 얘들아. 선생님은 60kg보다 좀 더 적어요. 어쨌든 60kg라면 달도 60kg야. 왜냐? 나는 장소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으니까 내 몸의 질량은.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은 혼용해서 써요. 보통은 너 몇 킬로야? 이랬을 때, 나 60kg야. 이렇게 얘기하면 너 몸무게 몇이야? 몸무게 몇이야? 이러는데, 나 60N이야. 안 이러죠. 몸무게 몇이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는 보통, 나 뭐 45kg야? 뭐 30kg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혼용해서 쓰지만 제대로 얘기를 한다면 너 몸무게 몇이야? 이랬을 때 나 몇 뉴턴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과학적이란 얘기죠. 하나 더 배웠다. 그치? 자, 그렇다면 양팔 저울이 측정하는 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지구에서 먼저 양팔 저울의 왼쪽에 사과를 올려놓고 오른쪽에 질량 50g인 추 6개를 올려놨더니 양팔 저울이 균형을 이루었어요. 그렇다면은 달에서 같은 사과를 양팔 저울에 올려놓았을 때 양팔 저울이 균형을 이루려면 오른쪽 접시에 질량 50g인 추를 몇 개 올려야 되고 그 까닭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게요. 자, 지구에서 왼쪽에 사과를 올려놓고 오른쪽에 질량 50g인 추 6개예요. 근데 이게 같아. 지금 이 사과랑 같은 사과예요. 같은 사과를 달에다 놨을 때 달에선 양팔 저울에 질량 50g인 추 몇 개를 올려놔야 될까요? 자, 생각해 보시고 한번 써보세요. 자, 여러분 몇 개 올려야 돼요? 선생님 하나요? 라고 얘기하는 건 안 돼. 선생님 6개예요?가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6개. 왜 6개냐? 얘들아, 질량은 물질 고유한 양이야. 그치? 그러면 그 까닭은 뭐냐면 이제 질량과 무게의 차이를 생각을 좀 해봐야 돼. 그러면 달에서
사과의 무게가 사실 무게가 6분의 1이 되지만 질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사과의 무게가 6분의 1이 되지만 질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6개를 올려줘야 돼요. 그렇다면 양팔 저울로 특정하는 건 사과의 무게예요? 질량이에요? 질량이지. 왜 질량이냐? 왜냐? 무게를 측정했으면 6개가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오른쪽 접시에도 질량 50g이 2를 6개를 올렸어야 되니까 질량을 측정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더 얘기를 하면 질량이다. 왜냐하면 지구에서나 달에서나 사과를 올렸을 때 양팔 저울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 다른 쪽 접시에 올려놓는 추의 개수가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옮겨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양팔 저울을 이용할 땐 질량이 기준이 되는 추를 사용해요. 근데 물체와 추가 균형을 이룰 때 물체의 질량은 추의 질량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과의 질량은 여러분 g으로 표현한다면 5, 6에 30, 300g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팔 저울에 올려놓은 물체가 질량 1kg인 추와 균형을 이루면 물체의 질량은 1kg예요. 근데 이 양팔 저울을 달에 가져가도 물체와 추의 무게가 같이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물체는 질량 1kg인 추와 균형을 이루게 돼요. 자, 그래서 따라서 양팔 저울을 이용하면 질량을 측정할 수 있어요. 자, 양팔 저울을 이용하면 질량을 측정하는구나. 왜? 물체와 추 같이 줄어드니까. 근데 무게를 측정하면 달라져요. 왜냐? 중력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장소를 옮기면 중력이 좀 달라져서 무게도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양팔 저울을 이용했을 때 질량을 측정을 하고 무게는 용수철 저울이나 체중계를 이용하여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요. 달에서는 중력이 좀 없잖아요. 그러면 무게를 어떻게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막 선생님 저 우주 보니까 막 떠다니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 선생님이 우주에서 무게를 측정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정거장 질량 무게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있어요. 질량과 무게 실험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추가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죠? 잘 보세요.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죠? 지상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무거운 추가 아래로 더 많이 늘어나고 작고 가벼운 추가 더 조금 늘어날 텐데 용수철 늘어난 길이 똑같은 거 보이시죠? 중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중력의 영향을 받는 지상에서는 질량이 더 큰 추가 달린 용수철이 상대적으로 길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지구가 당기는 힘의 세기를 무게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중력이 없는 우주선 안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질량을 잴 수 있을까요?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가속도가 생겨서 질량이 더 큰 것이 많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용수철이 늘어나게 되지만 가만히 두면 다시 속도가 등속도가 되면 용수철 길이는 똑같아집니다. 그렇죠? 조금 더 빨리 회전시켜보면 우주에서는 이렇게 물체에 힘을 주어 가속시켜보면 그 질량을 알 수 있는데요. 가속도의 크기가 클수록 질량의 차이를 더욱 확실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량과 이제 무게를 측정하게 됩니다. 우주에서는. 신기하죠? 그래서 지구 표면에서 질량 1kg인 물체는 약 9.8N이에요. 질량이 큰 물체일수록 지구의 중력이 크게 작용하므로 무게도 큽니다.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이 60kg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선생님의 무게는 얼마일까요? 60 곱하기 9.8 뒷표면에서의 선생님 무게는
588N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65kg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몸무게는 사실 무게는 65 곱하기 9.8이니까 637N이 되겠죠. 자, 이렇게 질량이 큰 물체일수록 지구의 중력이 크게 작용하므로 물체 무게도 큽니다. 자, 보면 얘들아, 달에서 질량이 1kg인 물체의 무게는 얼마일까요? 선생님 영상 하나 보여줄 테니까, 말이 잘 안 나오네. 영상 하나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질량 1kg인 물체의 무게는 얼마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영상 보셨죠? 질량 1kg의 물체의 무게는 얼마예요, 얘들아? 달에서 질량이 1kg의 물체는 약 1.6N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계산했어요? 9.8N에서 나누기 6을 하면 1.6 정도가 나오겠죠. 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하나 더 보여줄게. 봐. 중력이 달라지면, 혹은 장소가 달라지면 질량과 무게는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질량과 무게 중 장소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물체의 고유한 양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량부터 측정을 해볼게요. 물체를 양팔 저울에 올려놓고 추를 올려놓아 볼게요. 알았어. 양팔 저울이 수평이 되었을 때 물체의 질량은 추의 질량과 같고 달 목성에서 물체의 질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을 해볼게요. 노트북은 1kg부터 2kg. 조금 애매하니까 이거. 오케이. 딱 이렇게 되면 2kg짜리 2개랑 1kg짜리 2개랑 100g짜리 하나니까 2.1kg이 되겠습니다. 조금만 기억해보세요. 달을 한번 가볼게요. 달에 선생님이 똑같이 2.1kg을 올려놨는데 노트북? 똑같아. 목성도 똑같네요. 둘 다 2.1kg고. 얘들아, 사과로 다시 가볼까? 사과. 아까 100g? 둘.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0.2kg이었잖아요. 달에서도 0.2kg, 그리고 지구에서도 0.2kg. 질량은 장소가 이동해도 변하지 않는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자, 그 다음 무게를 한번 측정해 볼게요. 물체는 용철 저울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눈금과 같아요. 알겠습니다. 달 목성에서의 물체의 무게도 확인을 해볼게요. 자, 사과를 확인해 볼게요. 사과의 무게는 1.96N이에요. 근데 달에서는요? 달은 6분의 1이라고 했죠? 그래서 0.33, 1.96 나누기 6을 해서 자, 1.96 나누기 6 하니까 약 반올림해서 0.33이 되겠죠. 그 다음에 목성으로 가볼까? 목성은 지구 중력의 2.4배래. 그러고 보니까 4.70N이 되는구나. 지구 중력이 2.4배니까 우리 아까 지구에서 몇 뉴턴이었어? 1.96N이었어. 1.96 곱하기 2.4는 4.704. 그래서 목성은 약 4.70이 되겠습니다. 우리 아까 책 안 해봤죠? 책으로 한번 해볼까? 지구에서의 책. 얘는 갖다 놓고 책의 무게는 14.70N이었습니다. 달은요, 그러면 14.70N에 나누기 6 해서 2.45N이 되고 목성은 14.70N에 곱하기 2.4 해서 35.28N이 되겠습니다. 뉴턴은 중력의 크기이기 때문에 계속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구나, 크기가 달라지는구나 까지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알아볼게요. 우리가 오늘은 중력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게 힘이 작용하는데 지구가 물체를 그 당기는 힘을 우리는 지구의 중력이라고 얘기를 했고 지구 중력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 그래서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우리가 물체를 들어올릴 때 무겁거나 가볍게 느끼는 건 뭐가 다르다? 중력의 크기가 다르다. 무거운 물체일수록 중력의 크기 크다.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무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무게,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얘기를 하고요. 무게의 단위는 힘의 단위와 같은 뉴턴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력과 관련된 현상을 이용하는 예시가 나와 있었고 그런데 중력이 다른 곳에서는 중력의 크기를 무게로 나타냈으니까 중력이 다르면 물체의 무게도 달라지지만 중력이 달라도 물체의 무게가 달라지지 않는 고유한 값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질량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게와 달리 장소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물체의 고유한 양을 우리는 질량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달이든 목성이든 지구든 질량은 늘 동일을 하고 무게는 중력의 크기를 나타낸 거니까 중력이 커지면 무게의 크기가 커지고 중력이 작아지면 무게의 크기가 작아진다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이제 한번 풀어보세요. 잠깐 멈추고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다 풀어보셨나요? 선생님과 함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의 중력은 무슨 방향으로 작용한다?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을 지구의 중력이라 그랬고 그 지구 중력의 방향은 그렇죠.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중력의 크기는 여러분 중력의 크기는 무게고 중력의 크기가 변해도 뭐는 변하지 않아요? 물체의 질량은 변하지 않아요. 중력이 달라져도 장소가 달라져도 물체가 변하지 않는 고유한 양의 값을 우리는 질량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과 같이 장난감을 매단 용수철 저울과 질량이 0.5kg인 주, 0.5kg이면 500g인 주를 양팔 저울에 매달았더니 균형을 이루었어요. 그렇다면 이 양팔 저울을 달에 가져갔대요. 장난감을 매단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어떻게 변할까요? 또 양팔 저울은 달에서도 균형을 이룰지 생각해보래요. 이게 지금 두 개를 다루네. 하나는 용수철 저울 그리고 하나는 양팔 저울이에요. 여러분 양팔 저울은 무엇을 측정하는 거였을까? 양팔 저울은 질량을 측정하는 거야. 근데 용수철 저울은 무엇을 측정해? 무게를 측정하는 거야. 와, 이 문제 되게 어려웠다. 그치? 이 문제 푼 사람? 아주 잘했어. 그러면 무게를 측정했다는 거는 중력의 크기, 중력에 따라서 무게도 달라지니까 중력이 작아지면 무게도 작아지게 되고 하지만 양팔 저울은 질량을 측정하는 거니까 장소가 옮겨져도 동일하게 되겠죠. 그렇다면요, 여러분 양팔 저울을 달에 가져가면 장난감을 매단 용수철 저울의 눈금은 어떻게 변할까? 이걸 1번이라고 하면 이 1번의 답은 용수철 저울의 눈금은 6분의 1로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양팔 저울은 달에서도 균형을 이뤄? 균형을 이루지. 왜? 질량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질량이 0.5g인 여기 추의 무게 자체도 6분의 1로 작아지고 얘도 작아지니까 다시 균형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 얘도 작아지고 얘도 작아지니까 둘이 같이 균형을 이룬다. 질량은 변하지 않는 값이고 그래서 양팔 저울은 서로 균형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달에서도 균형을 이룬다. 왜? 이게 왜냐하면이라는 표시 여러분 이렇게 점 3개 아래로 점 3개 왜냐하면이라는 표시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적어보면요. 왜냐하면 질량이 0.5kg인 추의 무게도 6분의 1로 작아지므로 달에서도 양팔 저울은 균형을 이룬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질량이 변하지 않아서 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열쇠는요. 질량이 50kg인 나 그리고 70kg인 아빠 즉 지구가 당기는 힘은 어느 쪽이 더 클까요, 여러분? 지구가 당기는 힘, 중력은 어디가 더 커요? 질량이 많이 나가는 쪽이 중력이 더 크니까 아빠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얘들아, 다시 정리를 해볼게. 잘 들어봐. 우리가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을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중력이라고 얘기를 했고, 중력의 방향은 뭐다? 지구 중심 방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중력의 크기를 우리는 뭘로 표현한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우리는 무게로 얘기를 하고 그의 단위가 뉴턴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질량에서 얘기를 하면 무게와 달리 장소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물체의 고유한 양을 우리는 질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과 혹은 그램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에 가도 무게는 달라질 수 있지만 질량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어려웠죠? 조금 내용도 많았으니까 여러분 천천히 잘 복습을 해보시고 남은 시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언제든 오픈 채팅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